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에는 교사들이 많이 그만두고 있다는 소식을 매일 듣고 있어요. 하지만 제게는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많아서 가능하다면 정년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물론 건강이 허락해야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 식단과 생활 습관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예전까지는 병원 가기를 귀찮아하고 아픈 곳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 제 자신이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제 몸을 열심히 관리하는 것에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아직 젊은데 건강에 신경 쓰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냈어요. 엄마 없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죠. 이혼 전에 부모님은 많이 싸우셨어요. 그러던 중에 엄마가 집을 나가셨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긴 우리 아버지는 못 말리는 주정뱅이였어요. 술만 들어가면 화를 내고 입에 욕을 달고 사셨던 분이세요. 그러니 어느 여자가 붙어 있을 수 있었겠어요. 결국 집을 나간 엄마와도 몇 달 후에 다시 만나 서류를 정리하신 것 같았네요. 저는 매일 술만 퍼먹고 노는 것을 일삼는 무능한 아버지와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는 성격이 괴팍하기 짝이 없었어요. 동네에서 안씨 할아버지에게 욕을 먹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러한 제게도 기댈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4살 터지지도 않은 언니였어요. 언니도 그때 막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라 아직 솜털이 뽀송뽀송한 어린애였죠. 그래도 자기가 언니랍시고 엄마를 대신해 저를 돌봐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언니는 집안일을 하고 나이든 할아버지와 저를 챙겨가며 학교에 다녔어요. 다른 친구들이 예쁘게 꾸미고 모여 놀러 다닐 때도 언니는 항상 살림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저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그런 언니가 눈에 밟히고 안쓰럽고 고마웠네요. 그런데 엄마가 집을 1년째 나간 지 얼마 안 지나 학교에서 돌아오다 보니 누군가가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선명해지는 그 사람은 분명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며 다가오셨어요. 윤주야, 잘 지냈니? 어디 아프거나 하지는 않니? 여기서 뭐 하러 왔어요? 다른 식구들 보기 전에 빨리 가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도 한 번만 어머니 부탁 좀 들어줘. 부탁이야. 무슨 부탁이야? 지금 얼마 만에 나타났는데 나한테 부탁을 한다는 거니? 난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가세요. 윤주야, 제발 한 번만 들어주면 엄마를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 언니 오기 전에 가세요. 언니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는지 알아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윤주야, 윤주야. 저는 팔을 붙잡으면 매달리는 엄마를 야무지게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도 대문 앞을 한참 서성이던 엄마는 1시간쯤 지나서 돌아가더군요. 저는 저녁에 돌아온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엄마에 대한 말을 꺼냈어요. 언니, 낮에 엄마가 왔었어. 뭐, 집에도 왔었어. 집에도라니, 그럼 다른 데도 갔었단 말이야.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학교에도 왔었어.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교문 앞에서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갑자기 자기 부탁 좀 들어달라는데 화가 나서 듣지도 않고 왔지 뭐. 언니한테도 그랬어. 나한테도 그러다니. 도대체 무슨 부탁을 들어달라는 거야? 1년 만에 왔었는데 신경 쓰지 마. 이제 우리는 그냥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 돼. 언니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너 데리고 나갈 거야. 언니가 뭐든 해서 우리 둘이 살면 되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야 해. 언니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거나 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엄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시장에 다녀오던 언니와 나를 동시에 마주쳤다. 윤정아, 윤주야, 어디 다녀왔니? 라고 엄마가 물었다. 보면 모르겠어요.
언니가 밥하려고 시장에 갔다 온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내가 장을 봐서 밥을 하는구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났어. 그럼 엄마가 없으면 나도 밥을 해야지. 누가 해요? 다 같이 굶어 죽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실 거면 빨리 가세요. 얘들아, 미안해. 근데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부탁한 것이야. 그러나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야. 응, 윤주야. 너 들어가 있어서 빨리. 둘이 같이 가야 돼. 아빠 오기 전에. 엄마랑 어디 좀 같이 가자. 제발. 어디에 가야 할까요? 아무리 아빠랑 사귀고 힘들더라도 아이를 두고 떠난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와서 부탁을 하는 건지요? 왜요? 춤추고 나가봐도 별다른 일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는 춤추는 버린 채 나간 거라며 아빠가 술만 먹으면 욕하는 습성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대한 원망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왜 춤을 너무 좋아해서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갔는지요? 어릴 때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집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우리는 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향해 고래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어요. 그때 혼비백산한 엄마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 아버지가 우리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이러고 찾아왔니? 너희는 왜 그렇게 말을 듣고 있어? 왜? 이 말에 대답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니네를 데려가서 호강이라도 시켜줄까 봐. 턱없는 기대는 하지도 마. 춤바람 나서 집 나간 거. 무슨 재주로 너희를 데려갈 거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이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마주친 날, 아빠는 더 죽자고 술을 마셨고, 저희는 더 괴로운 밤을 보내야 했죠.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도 아빠 몰래 저희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언니와 제 옷을 사왔더군요. 윤정아, 날이 춥지. 이거 제일 따뜻한 거라고 해서 산 거야. 엄마는 미워도 이건 받아줘. 윤주, 옷이 너무 낡은 것 같더라. 너도 그렇고.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혹시 우리 여보고 살아요? 그럴 시간 있으면 가서 밥이나 잘 챙겨 먹어요. 까칠한 얼굴로 자꾸 찾아와서 사람을 심란하게 하지 말고 대문 밖으로 소리를 지르는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고 곧 엄마의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언니는 화를 내고 있었지만 해가 바뀌면서 마다 마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엄마가 신경 쓰였던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뜨문뜨문 찾아오고 전화를 하던 엄마가 제가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발길을 딱 끊었다. 언니와 저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엄마의 모습에 변화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서서 찾아볼 길도 없었고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딘가에서 잘 살고 계시겠지 생각해야만 했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고등학생이 되는 동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작은 건축 사무소에서 격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곧잘 공부하는 언니였지만 가족을 위해 돈을 벌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사실 아버지의 성화로 대학에 가지 못한 적도 있었거든요. 윤정이, 너 혹시라도 대학을 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 언니가 공부도 잘하니까 대학을 보내준다 해서 안 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도 이제 다 컸는데 우리 집 상황을 고려하여 그런 말을 하니까. 언니가 빨리 돈을 벌어야 우리도 숨이 좀 쉬어지거든. 걱정 마세요. 공부를 시키라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윤주는 대학을 보낼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보내주면 되니까요. 그런 말을 꺼내지는 않으셔야 해요. 언니는 굳게 결심한 것처럼 아버지께 통보했더군요. 그러더니 3년 동안 열심히 일해 돈을 버티고 뒷바라지하면서 대학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 부업까지 하면서 돈을 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언니는 그 돈으로 자신의 옷 한 벌도 사지 않았어요. 매일 교복 같은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고 다니면서도 제게만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 언니에 대한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요. 저는 언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싶지 않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언니의 꿈이었던 교대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합격 소식을 들은 그날, 언니는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 눈물의 의미를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저는 말없이 언니와 함께 울었어요. 그렇게 언니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언니의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공부 다시 시작해보는 거 어때? 나도 이제 임용된 지 1년 넘었으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잖아. 공부할 나이에 무슨 공부야? 나는 지금 책만 봐도 머리가 아파. 언니도 교대에 가고 싶어 했잖아, 우리.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자고 학원 다니면 딱 1년만 하면 언니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난 되었어. 난 지금 회사도 좋아하고 오래 일하면서 편하기도 하고 너도 이제 즐겁게 살아. 그동안 이렇게 준비하느라 제대로 놀기도 했니? 언니는 제 말에 난색을 표했지만 저는 더 늦기 전에 공부를 시작하도록 언니를 계속 설득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동료 교사인 다른 반 선생님이 갑자기 꽃을 들고 집 앞으로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저는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깜짝 놀랐지만 남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교제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남자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연애까지 하며 제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나는 정말 나쁜 인간이었겠죠. 언니의 희생을 받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도 또 저만 행복하자고 연애나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더군요. 그 후에도 끈기 있게 우리 집으로 꽃을 보내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 눈에도 제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거절하니까 포기가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습을 언니에게 들킨 적이 있었죠. 저는 서툴게 남자를 돌려보내고 집에 허둥대며 도망쳤습니다. 들어왔을 때 나를 보고 있는 누나가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어. 저 사람 누구야? 처음 온 것 같진 않은데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아주 성실해 보이고 인상이 좋던데. 아니야, 그냥 동료 선생님이에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른 거래. 첫 차나 한잔 하자고. 그냥 동료가 꽃을 들고 찾아오니 누나가 빙그레 웃으며 제 손에 들린 꽃다발을 보며 말했어. 저는 당황해서 급히 꽃다발을 등 뒤로 숨기며 멋쩍게 웃어버렸어. 윤주야, 너도 그 사람 싫지 않으니 꽃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만나봐. 직업도 같으니. 우리끼리 이해도 잘하고 있으니 좋을 거려. 지금 나 연애를 시작하면 언니는 공부를 해야 하니까. 따라서 빨리 마음을 정해주면 돼. 너가 연애하고 결혼하면 나도 공부할게. 그럼 돼. 정말이지. 언니가 공부를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질 텐데 못할 게 뭐 있겠어? 그런데 지금까지 회사에서 해온 게 있어서 그만두기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방송통신대를 알아봤어. 등록금도 저렴하고 다른 사람들도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 서로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거기 좋다는 건 나도 들었어. 무슨 과에 가고 싶어? 알아보니까 청소년 교육과가 있더라고. 그쪽으로 생각 중이야? 정말 잘 생각했어. 나도 너무 기뻐, 언니. 언니가 공부를 하기로 했다는 말에 한숨이 놓였어요. 그리고 결국 저를 끈기 있게 따라다니던 동료 선생님과 연애를 시작했죠. 그런데 금방 공부를 시작하겠다던 언니는 쉽게 결심이 서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제가 남자친구와 만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야 간신히 입학을 했어요. 사실 그때 저는 남자친구의 결혼 동료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제게만 보면 함께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곤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 언니를 떠날 수가 없었고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언니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윤주야 이나 씨 좋은 사람이잖아. 그러다 다른 사람 체각하면 어쩌겠어? 라고 하며 말이죠. 술 담을 수도 없는 사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최각하려면 가라고 하지 뭐,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
언니나 아빠 신경 쓸 게 아니야? 내가 왔을 때 잡아. 저는 결국 고민 끝에 언니에게 등을 떠밀려 시댁에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 집안은 너무 기우는 혼사였지만 시부모님은 팔푼이가 된 아들에게 어쩔 수 없이 지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제게 대놓고 싫어하거나 무시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두 분 다 조금 아쉬워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티를 내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결혼을 해서 언니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날 언니와 손을 잡고 옛날 얘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깨르르 웃기도 했어요. 다행히 남편의 배려로 쟤는 친정과 멀지 않은 곳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언니와 근처에서 만나서 저녁도 함께 먹곤 해요. 쇼핑을 하며 헤어진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결혼 후 제가 언니가 대학 공부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날 때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평소에도 여러 곳에서 아픔을 호소하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죠. 결국 언니는 또 하던 공부를 중단했어요. 회사를 다니며 아버지를 돌보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퇴근 후 아버지 돌보기를 돕기는 했지만 언니만큼 신경을 쓰기는 쉽지 않았어요. 저는 따로 관리해야 할 시댁과 남편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언니는 30이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아버지의 병간호까지 하며 고단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 누우신 지 6개월 만에 결국 돌아가셨어요. 우리 자매에게 평생 애증의 대상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슬프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보다 이제 언니가 짐을 좀 내려놓겠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 아버지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이제 언니가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던 그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언니가 바로 신부전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언니의 심장이 다 망가져 투석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망연자실해서 언니가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까지 나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몰랐다 욕하며 그래서 망설임 없이 언니를 위해 심장을 내어주기로 결심했다. 다행히 적합성 검사도 잘 통과했지만 내 결심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다. 바로 남편과 시어른들이 반대로 나섰다. 특히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냐며 갑자기 발을 동동 떨며 말했다. 심장을 준다는 건 이해하지만 넌 아직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몸이야. 그 몸에 칼을 대는 건 무리이고 만약 임신 중에 뭔가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는 거지. 임신하면 얼마나 많은 돌발 상황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임신 중독증이나 당뇨 같은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사람이란 일은 모르는 것이 많다. 어머니, 언니가 저에게 어떻게 도와줬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언니 때문에 여태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어요. 이제 막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려는데 이런 상황에서 언니를 어떻게 모른 척해야 하는지요. 사정은 다 알고 있어서 우리도 사돈처녀가 빨리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 어디에서 기증자를 찾아보던지 친척 중에 누굴 찾아봐라. 어이, 시어미가 이리 부탁한다. 저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말을 잃었어요. 차라리 윽박지르고 막말을 하셨다면 나도 마음이 편했을 텐데. 간절한 부탁에 대놓고 거절하기 어려웠지만 무슨 방법을 생각해도 없었고 날이 갈수록 힘들어 보이는 언니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댁 식구와 남편이 모르게 수술을 결정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언니는 놀라지만 제 결심은 굳었어요. 눈물로 언니를 설득하자 결국 언니도 제게 맞장구를 쳤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던 한 사람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바로 거의 20년이 다 되도록 엄마를 보지 못했었어요. 예고도 없이 병원에 나타난 엄마는 저희에게 당혹스러운 말을 꺼내주더군요. 윤정아, 엄마 거 주려고 나 검사도 다 받았는데 괜찮다고 했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난 다시 어디 가서 재가를 했나, 객사를 했나? 라고 물었더니 멀쩡하시네요. 됐어요. 엄마 건 제가 안 받으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둘째는 아직 애도 안 나왔잖아. 시댁에서 좋아하실 것 같으니 그냥 엄마가 해줄 게 부탁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갑자기 나타난 그녀는 눈물이 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걱정되면 진작 나타나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만 할 테니까 와서 적어도 신장 하나를 던져주고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연락이 끊긴 것처럼 서서히 사라지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수술만 받고 떠날 거예요. 제발, 어머니는. 어머니는 말을 이으려 하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모두 거짓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린 자매를 버리고 집 나간 사람이 지금 와서 어머니로서의 존재를 주장해 가정을 찾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거부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전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마와 함께 줄다리기를 하던 중에 깜짝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언니가 입원한 후에 우리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언니의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우리 두 사람에게 검사를 권하셨고 그때 결과를 받게 되었죠. 갑작스럽긴 하지만 예상대로 파브리병입니다. 네, 어떤 병이냐고요? 언니가요? 아니요, 두 분 다요. 이 병은 유전성 희귀질환으로 가족 전체의 검사가 필요하지만 아마도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실 겁니다. 분이 계실 거예요. 둘 다요. 그렇죠. 언니랑 나랑 같은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네, 간단히 말해서 몸속의 효소 결핍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비교적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서서히 나타나서 성인기에 진행되죠. 주로 30에서 40대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질병은 다른 질환들과는 구별하기 어려운 희귀한 질병으로 예전에는 본인이 이 질병에 걸렸다는 것조차 모르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와 언니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이 멍해졌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해야 했지만 계속해서 정신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친께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병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아닌 정답을 찾고 계신 신부전도 이 병의 합병증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혈관 각화종이나 단백뇨, 시력과 청각장애 등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없어서 언니와 나는 왜 그러한 증상이 없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까 설명했듯이 어떤 분들은 허약한 체질이어서 병 환자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병의 증상과 혼동되기 쉽고 어릴 때부터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혹시 어릴 때부터 복통이나 피부 가려움, 식욕부진 같은 증상이 없었나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겪으면서 자랍니다. 그 정도의 희귀병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고려할 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권유받았는데 역시 맞았네요. 다행히도 치료제가 나와 치료만 지속한다면 관리가 가능한 병이에요. 선생님, 유전적 질환인 경우 제 아이들에게도 유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당연히 그런 걱정이 있겠지만요. 요즘에는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출산에 대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의사의 말을 듣니 잘 관리하기만 하면 건강적으로도 출산에 관해서도 괜찮을 거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병에 걸렸다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고 잠시 후 홀린 듯이 병실로 돌아온 우리는 서로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던 중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사실 우리가 제대로 못 먹고 지내서 아픈 부위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여름에도 너무 추워서 이가 부딪힐 만큼. 오한이 온 적도 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힘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나도 생각하니 그저 쉽게 지나쳐왔던 것 같았지만 최근에는 이명이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의 증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치료를 받고 관리를 잘한다면 병을 늦출 수 있으니까 절망하지 말자고 언니가 말했지만 그 말에도 눈물이 핑 돋았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유전병을 30 넘어서야 알게 되었을 때 그 막막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 곁에서 울고 있는 채로 어느덧 모르는 사이에 울마가 다가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왜 윤정이 상태가 나빠졌어? 그런 게 아니야. 여기서 왜 왔어? 얘들아,
오늘은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제발, 엄마 얘기 한 번만 들어줘. 우리 지금 엄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어. 제발 가주세요. 부탁이야.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너희, 하나만 받아보자. 효소검사나 유전자 검사 같은 거 한 번만 받아보면 돼. 나는 엄마의 말을 신경 쓰지 않다가 유전자 검사라는 말에 갑자기 정신이 팔려서 엄마에게 물었다. 유전자 검사는 왜 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세한 것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내 마지막 부탁이라 생각하고요. 우리 그거 벌써 받았어요. 혹시 엄마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뭐 받았다고요? 그래서 너희 혹시 윤정이 아픈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하니? 아빠가 아니라 엄마였어요. 엄마가 아파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빠가 그 병이었어요. 결국 너희도 알게 된 거구나. 내가 윤정이 아프기 전에 너희를 억지로 끌고 병원에 왔어야 했는데 다 나 때문이에요. 아빠가 가만 안 둔다고 난리를 쳐도 내가 빨리 병원에 데려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윤정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모든 죄가 나에게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엄마는 우리가 병에 걸릴 것을 알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 아빠가 많이 아픈 병을 가졌었다. 나는 그것이 모두 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무한히 술을 마시거나 땀이 나지 않고 추위는 많이 느껴지는데 그런 중에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다리가 아파서 거들 수가 없다고 하면서 갑자기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동네 병원에 데려갔더니 큰 병원에 보내달라 해서 그 병 이름을 알려주었어. 자식이 있는지 묻더니 혹시라도 있을까 봐요.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야겠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만약 맞으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더라고. 그래서 우리 왜 병원에 안 데려갔어? 내가 뭘 알아? 돈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일단 내 아버지에게 물었더니 난리치더라고. 자기는 평생 아무 애도 없었다면서 다 의사들이 돈 벌여 먹으려고 짜고 그러는 거라고. 그냥 병원에 가보라고 상을 뒤집어졌어. 그래서 내가 혼자 의사에 다시 찾아갔어서 병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증상이 심하지 않은 사람은 잘 낼 때도 있다고 했어. 아버지의 병이 유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아버지가 그 병이라면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부터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지. 그러므로 아버지의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버지가 돈이 있으면 술이나 사 먹고 싶다며 저항을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딸들은 아버지의 병이 유전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혹은 결국 그렇게 힘들게 싸운 뒤에 엄마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래. 그래서 너희도 검사 받으러 돈을 모았는데 숨겨놓은 돈을 너희 아버지가 노름판에 갖다 바치는 거야? 내가 보기에 그 의사가 말한 증상이랑 내 아버지 증상이 너무 똑같았는데 그때도 꽤 비싼 검사였어. 그래서 혼자 나가서 몇 달 벌어놓고 검사를 받아본 후 너희 아빠가 그 병이 맞다는 얘기를 들었다. 말도 안 돼. 그랬는데 아빠는 그걸 알고도 치료도 안 받고 술을 마신 거예요. 우리한텐 말도 안 해주고 내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 그런 거 다 따지면 세상에 건강한 것 같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물으면서 결코 내가 너희 아버지와 갈라선 적이 없었어. 거기서 돈을 벌어와야 했기 때문에 너희의 치료비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집에서 계속 살다가는 내 아버지가 술이랑 놀다가 모든 걸 날려먹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부탁할 게 있다고 했어. 우리는 병원에 너희를 데리고 가려고 해. 그러니 갑작스러운 이 병에 대해 얘기하면 너희는 놀라겠지. 아버지가 너희에게 말하면 가만 안 두겠다며 너희를 데리고 죽이던지 숨을 수 없는 곳으로 가만히 숨을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너희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애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요. 그런데 윤정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그만둬달라고 엄마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우리와 언니도 마치 약속한 듯이 눈물을 흘렸죠. 엄마는 우리가 어릴 때 바람을 날렸다고 욕하던 그 엄마가 우리를 위해 돈을 벌면서 고생을 했던 거야?
아버지는 양육비를 이름으로 엄마가 벌어들인 돈을 가져가며 우리에게 병명조차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엄마는 집을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를 살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 없는 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식당에서라도 너희들에게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엄마를 원망했는지, 얼마나 미워했는지. 억울한 마음도 없었지요. 이렇게 말만 듣고 억울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내가 죄로 너희들에게 고생을 시키고 있는데 입이 10개라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진실을 깨달은 저와 언니는 엄마를 끌어안고 병실이 떠나가도록 말해주었죠. 엄마의 따뜻한 체온으로 20년 넘게 얼어붙어 있던 미움과 원망이 녹아내릴 때의 느낌이란 거요. 그래서 결국 언니는 엄마의 심장을 이식받아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언니와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 병을 알게 된 남편과 시부모님은 당연히 깜짝 놀라셨지만 이내 치료를 받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건강식을 챙기고 운동을 하며 2주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기분 탓이겠지만 예전보다 훨씬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기분이에요. 요즘에는 엄마가 언니를 돌보며 함께 살고 계시고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친정에 놀러가며 지난 날의 모녀 여정을 나누고 있어요. 언니도 건강을 회복하면 놓았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약속했고 물론 건강한 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뒤에 강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끔은 피해를 줄 수 없는 이유로 앓고 싸우고 있는 날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삶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즐겁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야기를 태어나 응원해 주시겠어요? 그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제가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응원을 기다리며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와 공유를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